고등학교 지구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광물과 자원을 얘기하면서 광물의 특성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광물 그리고 돌멩이 얘기잖아요. 돌멩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 지질 시대, 특히나 한반도의 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 조사하기 전에 지질도 그 지질에 어떻게 조사하는지 방법을 그 정보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 주향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주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층면이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뭐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 얼마나 되어 있느냐, 진북과 그 수평면의 사이 각도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클리노미터라고 하는 이 기기를 긴 변을 주향선의 수평을 갖다 내고 측정합니다. 그럼 클리노미터에 있는 나침반이 돌아가면서 진북을 가리키겠고, 그 진북과 그 클리노미터에 그러니까 수평을 놓여 있는 그 주향선 방향의 사이 각도를 가지고 동쪽 혹은 서쪽 그리고 몇 도를 이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경사도 한번 얘기해 봐야죠. 경사,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클리노미터 긴 변을 주향선의 수직을 갖다 댈 거예요. 그럼 역시 나침반이 움직이면서 지구 중심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그때 그 경사 방향과 경사각으로 표시되고요. 경사 방향 항상 주향의 직각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얘가 나침반이 움직이면서 가리키는 그 방향을 통해서 방향과 이 클리노미터가 있는 그 사이 그 경사 그 사이 각도를 원래 놓여져 있는 그 각도 수평한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또 경사각을 읽는 거죠. 기호 좀 알아볼게요. 수평층은 더하기 모양 혹은 더하기 모양이 원 가운데 있는 걸 표현하고요. 수직축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긴 직선 가운데에 수평 방향으로 긴 직선 쭉 그어놓고 가운데에 수직선 딱 그어놓은 모양. 주양 EW는 이스트 동쪽, 그리고 동쪽 웨스트. 잠시만요. 이스트 웨스트 맞죠? 아, 동쪽과 동서 방향으로 주양. 경사 30도다. 그럼 동서 방향으로 쭉 직선을 그어주고요. 거의 가운데에 30이라고 써주는 남쪽이니까 경사가 남쪽을 30도니까 남쪽 3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주양 북 방향으로 45도, 북쪽으로 45도 기울어진 모양이다. 잠시만요. 북쪽으로 45도 그리고 이스트 동쪽 되어 있다. 그리고 경사 남동쪽으로 60도 기울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또다시 45도 쫙 그 북동쪽으로 그어주시고요. 북동 방향을 향해서 그어주시고요. 또 남동 방향으로 경사 60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양 북동쪽으로 60도, 경사 90도. 수직축이네요. 수직축이면 역시 그 긴 직선의 가운데 조그맣게 직선 그어주면 되겠고요. 북동쪽으로 또 60도 표시하면 되겠네요. 주양 북서쪽으로 45도 그 방향으로 대각선 그어주면 되겠고, 경사 30도 어느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경사 30도 딱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질도를 볼 텐데요. 등고선은 지형의 형태를, 그리고 지층 경계선은 지층의 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향선은 같은 고도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고요. 주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향선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사 방향은 어떤 지층 경계선 상에서 고도가 높은 주향선에서 고도가 낮은 주향선 쪽으로 수직이 되도록 그은 화살표 방향이에요. 즉 옆에 보시면은 하늘색이 지금 등고선, 주황색이 지금 지층 경계선을 그려놨는데요. A, B 이어놓은 얘는 고도 400m에서의 주향선이 되겠고요. C, D는 500m, 고도 500m에서의 주향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D에서부터 AB로 그은 이 화살표 방향의 수직으로 그은 방향의 경사 방향이 될 거예요. 즉 아래 그림처럼 500m 부근, 400m 부근 CD, AB가 각각 그어지겠고 그 수직 방향이 경사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하다.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과 나란하다라는 것은 수평층을 얘기하겠죠. 이 지층 경계선 얘가 높이별로 쭉 있어요. 높이 그 지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평하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딱 자른다. 지층 경계선에 직선이 있다. 그럼 얘가 고도랑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중앙선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 딱 나눠지는 거니까 수직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서로 교차한다 라고 하면 경사층일 텐데 그 경사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주양선과 주양선으로 인한 경사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얘가 오른쪽 그림처럼 될 수도 있고 왼쪽 그림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지지대 좀 더 알아보면은 화산암, 여암, 이암, 화강암, 쉐일, 변성암, 사암, 석회암, 단층, 주양경사, 역전층, 수평층, 배사, 수직층, 향사 각각 그 기호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각각 뭘 의미하는데요는 앞에서 우리가 향사, 배사 지구가 원해서 단층 얘기하면서 했죠. 역전층도 마찬가지고 각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반도의 지질 이제부터 알아볼 텐데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 등으로 넓은 지역에 형성된 암석이나 지질 구조로 인한 지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암석들이 모인 지역을 육괴라고 하고요. 주로 성캄브리아 시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생대 이후는 대체로 육지로 노출되었습니다. 고생대 이후 바다나 호수에서 형성된 퇴적층을 우리는 퇴적분지라고 하고요. 퇴적암이 분포합니다. 암석이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 복잡하게 변형된 지역을 습곡대라고 얘기하고요. 한반도는 옆에 같이 이제 각각의 퇴적 분지들 그리고 육괴들 그 밑에는 지체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죠. 한반도는 약 40%의 변성암과 35%의 화성암 그리고 25%의 퇴적암으로 구성되고요. 그 중에 43%는 성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암석, 40%는 중생대 만들어진 암석, 그리고 11%는 고생대, 6%는 신생대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제 시대 순으로 보도록 할게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경기 육계, 영남 육계, 낭림 육계의 변성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구성 암석이 다양하고요. 지층이 심하게 변형되어 성캄브리아 시대면 진짜 옛날이죠. 지질 구조가 복잡하고요.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 대이작도에는 약 25억 년 전 형성된 혼성암, 편마암이 발견되었고요. 원색누대에 만들어진 암석들은 평안남도 황해도 일부에 그리고 백년도, 대청도, 소총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총도 대리암층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고생대입니다. 조사운동과 같은 큰 지각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온한 시기로서 초기에는 해성층인 조선누층군 그리고 말기에는 하부는 해성층, 상부는 육성층인 평안누층군이 나타납니다. 중기까지는 해침과 해태가 반복되던 한반도 일부 지역이 고생대 후기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거죠. 맨 처음에는 고생대 중기까지는 계속 해성층이었던 곳들이 말기에 육성층인 곳으로 초기에는 해성층들이 쌓이다가 말기에는 이제 육성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맨날엔 바다에 바다에 잠겼다가 꺼냈다 했던 지역들이 육지로 드러났다는 거죠. 광원도 정선 부근에선 회동리층을 볼 수 있고요. 그 회동리층에서는 실루리아기, 코노돈트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중생대입니다. 현생 이연 중 조사운동과 화성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예요. 중성대 태정층은 모두 육성층이고요. 트라이아스기 말에서부터 쥐라기 중기까지는 대동누층군이 만들어졌고 백악기에는 경상누층군이 퇴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화성활동과 조사운동이 되게 많았는데요. 트라이아스기의 송림변동, 쥐라기의 대보조사운동, 백악기의 불국사운동이 일어나면서 대규모로 화강암들이 관입되었고 이전에 있던 지층들이 크게 변성작용을 받았습니다. 신생대입니다. 주로 동해안 따라 작은 규모로 퇴적층이 분포하고요. 소규모 화산활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네오기의 암석들로는 육성층과 해성층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 지층들이 유공층, 연체동물, 규화목, 식물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4기에는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철원 등 현무암들이 형성되기도 했고요. 한반도 형성 과정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고생대에는 적도 부근에 있던 곤도와나 대륙 주변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부아시아 지계들이 형성되었고요.
중생대는 한중지계와 남중지계의 충돌로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생대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가 확장돼서 동해가 만들어졌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변성작용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주로 마그마 관입할 때 방출된 열애에서 마그마 접촉부를 따라 일어나는 변성작용을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하고, 조선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역에서 조선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열과 압력에 일어나는 변성작용을 우리 광역 변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오랫동안 쌓였어요.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났겠죠.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 남석 편마음이 인천 대이작도에 존재하고요. 고생된 말에서 중생대 초는 속림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트라이아스기였죠. 속림변동에 의해서 변성작용이 일어났고요. 맞죠? 트라이아스기. 얘기해놓고도 약간 좀 헷갈려요. 그쵸?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중생대 중에서 중상단 말은 대보조선운동 그리고 불국사 변동이 일어나면서 광역변성과 접촉변성이 둘 다 일어났어요. 정말 한반도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각각의 시대 순으로 좀 알아두시면 정리해 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지구과학 2 아무래도 지구과학 2다 보니까 지구과학 1하고 관련된 내용이 왕왕 나오네요. 뭐 지난 시간에 광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의 내용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습관에 대한 얘기. 먼저는 기권과 습관 중에 습관에 대한 얘기. 해수가 운동합니다.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특히나 앞에서 우리가 지구의 역장, 중력과 지구 자기장을 얘기하면서 역장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G2에선 힘에 대한 얘기가 왕왕 나올 거거든요. 물리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조금 긴장 뭐 하라고 하면은 좀 너무 겁주는 것 같긴 한데 미리 보실 분들은 미리 보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습관 내용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지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